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핏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밥프로 총 3개를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포즈와 관련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럼 바디 프로필 때 포즈 잘 취하는 방법, 그 팁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바디 프로필 때 포즈를 잘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디 프로필 때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올까?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나의 얼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좌우가 비대칭이에요. 때문에 본인이 더 잘 나오는 얼굴 면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랑 오른쪽 얼굴의 비율이 정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왼쪽의 얼굴이 화면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왼쪽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제 인스타를 들어가서 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왼쪽 얼굴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도 이렇게 살짝 돌려서 왼쪽 면이 더 나오게끔 많이 찍는 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얼굴 좌우 중에서 어느 면이 훨씬 더 잘 나오는지를 먼저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다들 폰을 들고 이렇게 셀카를 한 번씩 찍어 보려고 하시겠죠? 근데 이 셀카 말고, 그리고 어플을 사용하지 말고 이 생카메라로 다른 사람한테 좀 찍어달라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셀카로 찍을 때랑 정말 얼굴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본인 얼굴이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얼굴 좌우 둘 다 크게 나쁘지 않으면 뭐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얼굴면이 좀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처럼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만 주로 찍는 편이죠. 처음에 바디 프로필 막 찍었을 때는 뭐 이쪽 얼굴도 찍고 이쪽 얼굴도 찍고 다 찍어봤는데, 결국 나중에 A컷으로 셀렉이 되는 걸 보니까 다 왼쪽 얼굴만 이렇게 셀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애초에 처음부터 다 왼쪽 얼굴로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좌우 얼굴 중에 어느 쪽이 더 이쁘게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나한테 어울리는 표정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바프를 잡기 전에 먼저 알면 바프 컨셉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웃는 게 잘 어울린다고 하게 되면 약간 상큼하거나 이렇게 발랄한 느낌의 바프 스튜디오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또 다른 B라는 사람은 뭐 도도한 얼굴이라든지 무표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하게 되면 약간 뭐 섹시한 컨셉이라든지 뭐 도도한 이런 느낌이 드는 스튜디오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도도한 척, 센치한 척, 약간 무표정 이런 느낌을 더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촬영에서 이 무표정으로 찍는 건 무조건으로 하나씩 찍고요. 이 웃는 거는 좀 어색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씩 좀 적응을 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웃는 그런 컨셉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해보면서 점점 웃는 모습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바프를 찍는다고 하셨을 때는 확실하게 본인이 잘 짓는 표정을 꼭 한번 찾아서 그 표정 위주로 많이 찍으시는 게 A컷 셀렉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이제 내 얼굴에 어떤 쪽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리고 나는 어떤 표정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지를 알게 되셨다면 이제 포즈를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지? 좀 막막하잖아요. 이럴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SNS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이라고 이렇게 치고, 아니면 뭐 해시태그 있잖아요. 바디 프로필 컨셉, 바디 프로필 포즈 뭐 이런 걸 쳐서 포즈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포즈가 있으면 전부 다 캡처를 해놓고 저장을 해놓고 현장에 가서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이런 포즈로 한번 찍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제일 간편해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저 어떤 포즈 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미리 본인이 원하는 포즈라든지 약간 느낌? 이런 거는 꼭 몇 가지는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진 찍을 때도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더 이쁜 포즈가 나올 수 있고 작가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즈를 어떻게 취하면 되는지, 포즈를 취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집중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 바로 손끝, 발끝 연기입니다. 생각보다 이 손끝과 발끝에 어떤 포즈를 취하냐에 따라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다 A컷인데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손끝이 살렸다, 약간 발끝이 이 사진을 살렸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사진 결과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진은 발목을 이렇게 접지 않고
길게 뻗어주셔야 돼요. 포인이라고 하죠. 항상 발끝을 길게 뽑아내서 다리와 발등이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듣기만 했을 때는 엄청 쉬워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일반인 분들이 정말 이걸 잘 못하세요. 제가 운동을 가르칠 때도 이 발목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알려드리는 편인데 이 발목을 움직이는 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 부분 인지하시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때문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목 움직이는 것도 미리 좀 연습해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연기,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컷이 될 수 있었는데 B컷으로 돼버리든 못 쓰는 사진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팔을 올리게 돼요. 근데 이 팔을 올릴 때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손끝을 길게 뻗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사진이 살겠죠. 그리고 허리에 손을 짚거나 했었을 때도 손 모양이 이상하거나 해버리면은 뭔가가 2%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대신 손연기는 억지스러운 게 보이지 않게 신경 안 쓴 듯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했었을 때는 카메라에 어떻게 비칠까?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찍어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가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도 일단은 내 얼굴면, 그리고 턱의 각도, 그리고 눈빛, 표정, 뭐 어깨 라인이라든지 골반 라인 당연히 신경 쓰는데 그 다음에 발끝을 어디로 뻗을까? 손은 어떻게 포즈를 취할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이 시작되면 연기를 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본인의 표정을 찾아라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표정, 연기. 자, 포즈 좋고 발끝 좋고 손끝도 다 좋은데 표정이 엉망이면 사진 못 쓰죠. 이 표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계속 연기를 해야 합니다. 속으로 계속 주문을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난 도도하다, 난 섹시하다, 나는 세상 센치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나는 지금 되게 아련한 느낌을 가진 여자인 것처럼 그런 연기를 하면서 표정을 비치면은 그 표정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혹은 만약에 또 이런 사진을 찍게 된다면 난 귀여워, 난 상큼해, 너무 기분 좋아,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게 되겠죠. 만약에 머릿속으로 나 지금 되게 어색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그대로 또 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과감히 버리시고 나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얼굴을 표현해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사실 신경 잘 쓰셔도 어느 정도는 사진이 잘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사진 찍으면 자연광에서 찍거나 혹은 조명을 쏘고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이 자연광과 그리고 조명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신경을 쓰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면에서 조명을 확 터뜨리는 거면 큰 상관은 없겠지만 측면에서 조명이 온다든지 아니면 자연광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빛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쪽 팔을 올리고 한쪽 팔을 내리는 포즈를 할 거다. 지금처럼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른팔을 내리고 왼팔을 올리면 오른팔에 의해서 내 몸이 가려지고 복근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햇볕이 오는 쪽을 오히려 팔을 들어주고 가려지는, 햇빛이 없어지는 쪽에 팔을 내리고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햇빛을 받으면서 복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야 바디라인도 훨씬 더 잘 보이고 이쁘게 표현이 되고 사진도 더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몸 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얼굴의 각도도 빛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좋은데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내 얼굴을 비춰줘야지 화사하게 그리고 그늘지지 않게 깔끔하게 찍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편으로 고개 돌리고 있다. 그러면은 어둡게 얼굴이 찍히기 때문에 거의 사진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조명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지, 자연광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생각을 하면서 몸, 팔의 각도, 얼굴의 각도를 신경 써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인 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단점과 장점을 억제시키거나 부각시키는 방법인데요. 저는 어깨가 좁고 골반이 작은 되게 몸이 작은 편이어서
정면에서 사진을 찍으면 진짜 밋밋해요. 때문에 최대한 몸을 틀어서 사선이라든지 아니면 옆모습, 옆라인을 최대한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랑 반대로 어깨가 너무 넓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깨를 좀 말아서 어깨를 약간 이렇게 툭 친다 그러죠? 어깨를 말면서 포즈를 취하게 되면은 이 넓은 어깨를 조금 커버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팔뚝살이 고민이라면 이때는 팔을 좀 들어 올려서 팔이 짓눌리지 않게 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특히 뭐 이렇게 손을 짚거나 하는 동작을 할 때 더 팔뚝이 두꺼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때는 팔을 조금 벌려서 짚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을 벌려서 뒤쪽으로 짚으면 짓눌리지 않으니까 더 커지지 않고 조금 더 가녀리게 사진이 찍힐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나, 혹은 힙라인이 조금 부실하다, 아직 나는 엉덩이를 크게 키우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허리를 꺾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허리가 원래 좀 일자허리인 편이어서 사진만 찍고 오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그만큼 꺾어줘야지 힙라인이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 다리가 좀 짧아서 고민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는 서서 찍는 것보다는 무릎을 꿇고 찍거나 약간 뭐 앉아서 다리를 옆으로 틀어서 앉아서 이렇게 찍으시면은 훨씬 더 다리를 길게 보이게끔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앞에 것과 조금 이어지는데, 어쨌든 모든 분들은 다 다리를 길게 찍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리는 어떻게 찍으면 길어 보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그 발끝을 이렇게 길게 늘려라 하는 것과 좀 이어지는데요. 이 발끝 연기를 포함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선자세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포개고 정직하게 선 것보다는 한 다리를 앞으로 빼서 뺀 다리에 발끝을 포인을 하고 찍는 게 좋습니다. 그럼 훨씬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카메라의 이 각도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카메라가 이렇게 정면에 있다면 예를 들어 앉아있는 포즈를 할 때 다리를 이렇게 꼬았어요. 근데 이 발끝이 카메라를 향해서 뻗는 것보다는 최대한 내 다리면이 다 보이게 아래쪽으로 다리를 내려서 찍는 게 훨씬 더 다리가 길게 나오겠죠. 플러스로 발끝까지 길게 늘려서 이 발가락 끝까지 내 다리 길이인 척까지 해주고요. 혹은 앞면보다는 옆으로 찍으면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옆으로 만약에 앉았어요. 그럼 다리는 카메라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길게 뻗어주면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강이가 짧은 분들이 많아서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부터 머리까지만 찍어도 꽤 다리가 길게 나와요. 그리고 이 다리를 뭐 앞으로 뻗던 옆으로 뻗던 이게 어느 쪽 다리가 앞으로 가야지 길어 보이는지, 어느 쪽 다리를 접고 펴야지 더 사진은 길게 나오는지는 포즈에 따라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다리의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둘 다 찍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서 서서 찍으실 때는 가능하시다면은, 자, 바닥에 선 발이 까치발이 된 상태로 찍게 된다면 훨씬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까치발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게 일반인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생각보다 까치발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연습하고 가시면 훨씬 좋겠죠. 정말 까치발을 하면은 사진에서 다리 길이가 확실하게 길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 최대한 고개의 방향, 뭐 턱의 방향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다양하게 찍기. 포즈를 하나를 취했어요. 그럼 이 한 포즈당 고개의 방향과 시선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건 정말 찍을 때마다 다르고 포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눈의 시선이나 얼굴의 방향은 여러 가지로 찍기. 몸은 가만히 있지만 시선과 턱의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찍어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작가님이 이 포즈 정말 괜찮다 싶을 때 너무 좋아요, 지금 되게 좋아요, 이런 말씀을 꼭 해주시거든요, 모든 작가님들이. 그러면 그때 포즈를 멈춰요. 그리고 그 포즈에서 최대한 다양한 얼굴 각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혹은 표정이 괜찮다 하면 표정을 가만히, 얼굴 각도 가만히 두고 거기서 몸을 여러 방향으로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면서 찍어주셔야 돼요. 처음 찍으실 때는 어색해서 계속 가만히 한 자세에서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가님은 계속 찍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기타적인 부분인데, 만약 작가님께서 사진을 찍는 속도,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는 속도가 느리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느리게 움직여주면 좋고요. 혹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막 찍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셔터 속도가 빨라질 때는 우리도 최대한 빨리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 찍는 것마다 다 똑같은 포즈가 나오기 때문에 차근차근차근차근차근차근 이 속도면은 차근차근차근차근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더 많은 A컷을 고를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을 때 포즈 잘 취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연예인이나 일반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 다 찍고 있어요. 그만큼 바디 프로필 열풍인데 그 때문에 나이는 젊은데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혹은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는 내 바디가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자존감도 올라가지만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살이 빠져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돌아와요. 그 돌아온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쁜 모습을 남기는 게 좋아서 바디 프로필을 계속 주기적으로 찍고는 있지만 너무 건강을 해치면서 하거나 너무 장기전으로 하거나 그리고 끝나고 돌아갔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도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본인에게 칭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도전하면 되니까 이쁜 모습을 남긴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 게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계속 찍다 보면 또 늘어나게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부분들만 알고 찍으신다면 분명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작업한 바디 프로필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인스타 계정으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